네, 반갑습니다. 슈퍼리치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현대차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릴 건데요. 오늘 뭐 약보합 정도의 좀 흐름이 지금까지는 나오고는 있는데 이런 거에 있어서 여러분들 우리가 1일1비 안 하기로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최근에 원인이 됐던 이제 반도체 공급 부족 현상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짚어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시고, 자, 시장 이슈 자체도 분석을 해드리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좀 우리가 공략을 해 나갈 건지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브리핑을 해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영상은 다 끝까지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은 뭐 현대차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자,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올해에는 5.93%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있는데, 제가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은 좀 8%대까지 나올 때까지는 우리가 좀 계속해서 좀 끌고 가는 게 확실히 여러분들이 만족할 만한 수익이 따라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8%가 될 때까지는 뭐 따로 뭐 팔거나 뭐 하지 않고, 오히려 빠지면은 또 22만원 이쪽 부분까지 내려오면은 한 번 더 사는 전략으로 끌고 가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왜냐면은 지금 계속해서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5월 달만 해도 총 32만, 아이고, 자, 32만 3,129대의 차량을 판매를 하면서 20년도 대비했을 때 지금 42.7%가 증가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국내 판매량 자체가 6만 2,056대, 해외 판매량이 26만 1073대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를 했을 때 확실하게 좀 해외 판매가 67.7%가 늘었다라고 하면은 해외 시장에서도 현대차가 이제는 조금씩은 먹히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워낙에 뭐 내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 소위 말하는 뭐 쌍용이나 뭐 이런 거에 비해서 확실히 현대 기아차 이쪽이 탑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내수는 뭐 크게 걱정을 안 했던 부분인데, 해외 시장에서까지도 굉장히 반응이 먹히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너무나도 긍정적이고 앞으로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현대차 5월 달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걱정을 하셨을 거예요. 반도체 부족 현상의 최고점이 5월 달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거는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 현상으로 인해서 이제 뭐 완성차 업체들이 주가 조정을 당연히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였고, 그리고 현대차도 조정을 받는 거는 당연한 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에 있어서 조정이 들어왔을 때는 우리는 좀 더 과감하게 더 추가적으로 매수를 하면서 평단 관리를 하고 크게 먹고 나올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은, 이 반도체 부족 현상이 앞으로 계속될 거냐? 그렇지도 않아요. 이거는 해소가 될 수밖에 없는 부분, 정부에서도 뭐 나서고 있고 미국에서도 나서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올해 말까지는 어느 정도는 지속이 될 거기는 하지만, 그래도 7월 달부터는 이제 피크를 찍고 좀 내려오는 부족 현상이 좀 어느 정도 한풀 꺾이는 시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왜 차량용 반도체가 왜 부족했나라고를 생각을 해보면은, 일단 코로나 재확산 자체가 계속해서 뭐 여기서 뭐 산발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고, 뭐 예정된 반도체 증산 물량도 6월 이후에 공급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 신차 수요 자체는 굉장히 좀 빠르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수요랑 공급의 격차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부족 현상이 좀 심화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나마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다른 뭐 글로벌 완성차 업체에 비해서 전반적으로 가동 중단 기간이 굉장히 좀 짧았기 때문에 생산 차질 대수가 뭐 그렇게 좀 글로벌 메이커 대비했을 때는 뭐 크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코로나랑 뭐 자연재해로 인해서 일시적인 뭐 공급 차질이 있는데, 자연재해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가 미리 예측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작년도에 이제 올해 2월 달에 기록적인 뭐 미국에서 한파가 닥쳐서 뭐 텍사스 지역에 전력 공급이 중단이 되는 사태까지도 발생을 했기 때문에, 좀 이로 인해서 생각지도 못하게 좀 반도체 라인이 좀 중단이 됐고, 차량용 반도체 1위 업체인 인피니온 공장도 가동이 일시 중단됐다라고 보면은, 이게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하루 쉬는 게 얼마나 큰지 반도체 생산직 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장난이 아니라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하면은 이제 이게 앞으로 풀린다. 그러면은 주가에도 당연히 상승적인 부분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뭐 현대차만 볼 게 아니라 같이 묶여 있는 거, 뭐 기아차 같은 경우도 같이 보셔도 되고, 차라리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현대 모비스가 조금 더 편하지 않나. 하지만 같은 섹터에서 움직임 자체는 좀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제가 지금 오늘 시장에서 조금 눈여겨보고 있는 게 만도가 하락이 나왔다라고 하는 부분은 지금 만도가 자율주행 사업을 좀 분사한다. 무슨 LG화학도 아니고 뭐 분사를 최근에 뭐 유행도 아니고 계속해서 뭐 분사하려고 하는 회사들이 왜 이렇게 많이 나오나라고 생각이 들 정도인데, 일단 뭐 분사를 하기로 해요. 분사를 하기로 내놨기 때문에 뭐 만도는 자동차 부품 이쪽으로 하고, 만도 뭐 모빌리티 솔루션 뭐 이렇게 가칭이죠. MMS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 자동차 부품, 그 다음에 자율주행 로봇, 모빌리티 서비스를 좀 주력으로 하면서 좀 분사를 계획을 하고 있다, 예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들 뭐 만도를 좀 사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자동차 관련해서 좀 이런 것들 사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천천히 오늘부터 조금 모아 가셔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은 LG화학 같은 경우에도 분사한다라는 얘기 있을 당시에 굉장히 하락폭이 나왔다가 결국에는 또 올라갔던 모습을 생각을 해보면은, 좋은 종목은 분사를 해서 단기적으로 급락이 나오지만 그래도 상승이 또 추가적으로 길게 봤을 때는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뭐 자동차 관련해서는 항상 우리가 좀 타이트하게 볼 필요성이 있어요. 왜냐면은 우리가 앞으로 이 전기차 사업 같은 경우에는 단순하게 뭐 단타 이런 걸로 끝날 게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으로 좀 봐야 될 필요성이 있고, 분명히 제가 2차 전지라든지 반도체 그리고 제약 바이오를 언제 잡는 게 가장 베스트인지에 대해서도 좀 VIP 방에서는 따로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뭐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같이 공부를 하시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1개월에 뭐 33만원, 2개월에 44만원 뭐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이거 밑에 번호로 성함 쓰셔서 문자 보내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며칠 전에 조금 위성 이쪽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비치로테크가 안 가는 게 굉장히 수상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에는 오늘 8%대까지 상승이 나왔던 부분, 근데 AP 위성이라든지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그 다음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런 것들은 좀 빠진다라고 하면은, 일전에도 제가 원전 관련했을 때 보성 파워텍이 안 가는 게 굉장히 수상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5월 27일이에요. 다른 것들 뭐 일진 파워 같은 경우에도 5월 27일 날 크게 상승이 나온 부분, 그리고 에너토크 같은 경우에도 5월 27일 날 상승이 나왔던 부분이 있는데, 보성 파워텍이 안 갔기 때문에 이거 수상하니까 좀 담아보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심지어 최근에 위성 관련해서도 비츠로테크 이거 얘만 안 가니까 이상하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같은 섹터에 있는데 안 가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좀 찾아가지고 들어가시면은 충분히 수익적인 부분이 좀 따라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섹터 자체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필요성은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여러분들 우리가 항상 방에서는 공부를 항상 해요. 그래서 뭐 수익적인 부분이 꾸준하게 맨날 인증이 올라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뭐 좋잖아요. 여러분들도 같이 뭐 하시면은 뭐 굉장히 뭐 좋은 수익으로 따라올 수 있다. 항상 여러분들 공부는 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인증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맨날 인증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는 그만큼 좋은 종목을 잡아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VIP 방은 굉장히 포트를 압축을 다 시켜놨어요. 현금화 전략을 굉장히 내일까지 타이트하게 현금 최대로 다 확보를 하고 새로운 종목에 대해서 들어갈 생각인데, 지금 보면은 시장 자체에 뭐 최근에 상승을 이어간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이제 포스트 코로나를 생각을 하면서 움직이는 종목들이 대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어디 뭐 쓰잘데기 없는 뭐 잡주 이런 데에 물릴 바에는 차라리 포스트 코로나를 좀 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종목에 물리는 게 낫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지수가 횡보를 하는 이유는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 횡보를 하거나 아래로 빠지기 위해서 횡보를 한다라고 보면은,
일단 현금을 다 만들어 놓고, 횡보기간에 현금을 다 만들어 놓고 위로 갔을 때 또 시원하게 또 돈을 풀면 되는 거고, 그리고 밑으로 빠진다라고 하면은 밑으로 빠지는 거를 다 체크를 하고 상승이 다시 한번 시장이 올라왔을 때 그때 돈을 싹 다 풀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이게 수익의 극대화를 시킬 수 있는 가장 주식에서 좋은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식에는 여러분들도 뭐 아시겠지만 딱 세 가지가 있죠. 뭐 상승, 그리고 뭐 하락, 그리고 횡보. 자, 이렇게 있는데 막상 하락할 때는 손실이 많이 날 것 같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횡보할 때 손실이 더 많이 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차라리 하락 자체가 지속되면은 뭐 아무것도 뭐 손 쓸 수 없이 그냥 멍하니 뭐 쳐다볼 수밖에 없는데, 오히려 횡보장 같은 경우에는 이것저것에 대해서 좀 사고팔고를 좀 많이 하려고 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여러분들이 횡보 기간에 있어서는 계속해서 좀 보수적으로 보시면서 조심하실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면은 6월달 지금 시장 자체가 변동성이 굉장히 심해요. 그리고 분명 조정이 깊게 나올 수도 있고 뭐 조정이 안 나오고 올라갈 수도 있는데, 그래도 조정이 깊게 나올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미리미리 준비를 해놔야지 조금 더 남들보다 좀 안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은 결국에는 뭐 단타로 먹을 수 있는 거는 뭐 짧게 끊어서 먹으면 되는 거고, 그리고 모아가는 종목에 있어서는 지금 변동성이 지수 대비했을 때 변동성이 굉장히 적고, 그리고 자산이 많은데 시장 소외주 중심으로 대비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1월 중순에서 3월 중순 지수가 뭐 300포인트가 빠졌었는데, 그때를 돌이켜 보면은 은행, 그리고 뭐 철강, 그리고 유통, 그리고 해운, 이쪽이 상승이 디커플링이 나왔다라고, 상승이 나왔다라고 보면은 결국에는 우리가 지금 지수 방어주, 자산주 자체에 대해서 좀 비중을 늘릴 전략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 자, 지금 VIP방 같은 경우에는 도존비즈온에 대해서 좀 매수를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자체 너무나도 바닥권인 이런 종목들, 근데 실적을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잘 나와요. 실적이 안 나오는, 아니에요. 안 나오는 뭐 종목에 대해서는 지금 뭐 손대시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작년 대비 19년도, 20년도, 그리고 올해 대비했을 때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 부분, 그러면은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이런 좀 실적이 좋은데 저평가받고 있거나 아니면은 지수 방어주, 그리고 자산주, 이쪽에 대해서 좀 비중을 늘릴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VIP 방에서 매수를 대기하고 있는 종목이 하나 있어요. 지금 다나와를 매수를 대기를 하고 있는데, 자, 이것도 보게 되면은 결국에는 오늘 상승이 나왔어요. 근데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너무나도 바닥권이잖아요, 여러분들. 너무 바닥권이에요. 이런 종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찾아서 보시고 끌고 가다가 안전하게 한 방 크게 먹으면은 확실히 여러분들이 뭐 주식 하시는 데 있어서 오히려 더 재밌으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시장 자체 변동성이 심할 때는 나는 뭐 아무것도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가만히 관망을 하시는 게 좋고, 그래도 나는 저평가받고 있고 계속해서 수익을 만들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방금 말씀드린 실적 좋고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좀 여러분들이 들어가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VIP 방에다가는 몇 종목을 다 브리핑을 해드렸어요. 뭐 이 종목을 보셔야 되고, 뭐 이거를 보셔야 되고, 어떤 거를 보셔야 되고, 무슨 카드를 보셔야 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종목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브리핑을 해드렸으니까 여러분들도 뭐 궁금하시면은 같이 오셔가지고 6월달은 좀 안전하게 진행을 하시고, 그리고 7월 8월달에 크게 한번 먹고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쪽 번호로 뭐 성함 쓰셔서 문자 보내주시면 되실 것 같고, 지금 뭐 현대차, 기아차, 뭐 현대모비스 이거 뭐 같은 섹터예요. 어차피 같은 섹터고, 우리나라에서 뭐 자동차 산업이 뭐 끝나거나 이러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리는 시간에 투자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오히려 뭐 지수가 밀리면서 뭐 현대차가 빠지거나 아니면은 만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할적으로 이제부터 만도는 특히라도
관심을 놓고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뭐 현대차 그리고 뭐 현대모비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간적인 부분에 투자를 했다라고 생각하시고 편안하게, 제발 막 하루하루 막 조급해서 막 미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편안하게 끌고 간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고, 여러분들 항상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시고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